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 CJ 빌딩이 장충동에 있는데요. 장충동인데 거기 이제 지역 정확한 지역은 광희 쪽이에요. 저희가 이제 장충동에 사니까. 근데 그 건너편에 보면 태강산업이 만약에 오피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태강산업이 좀 장상 안 되던데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하면 되게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당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는. 저기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쪽은 태계로 충무로 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을지로 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왕십리 쪽으로 쭉 이렇게 지나오는데 굉장히 여기가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태강산업이 오피스로 이렇게 건설을 하면 꽤 괜찮을 거고 엠버서더 카페 옆에 양쪽에 빌딩들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좀 덩달아 발전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쪽 사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건너편에 CJ 빌딩은 이미 5천억대에서 8천억대로 뛰었고요. 띠레 빌딩 앞에가 오토바이 상가들이 있어요. 거기도 지역이 꽤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대개로 이쪽 지역으로 이쪽 사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묵동에 아파트 올라가는 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충무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쪽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쪽 라인이 쭉 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건너편이 그 앞에는 우체국이 있고 이 반대편이 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쌍림동 그 광희 빌딩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이 쌍림동 지역이 저기 오피스 빌딩에 들어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시구문 쪽에 시구문 시장이 시장 컨셉으로 굉장히 발달할 수 있다. 이것을 가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식당가를 하는 그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의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먹자골목 아예 조성을 해버리는 거 10개 정도 해가지고 시장을 개발하면 시장 컨셉으로 분명히 들어올 거다. 시장 특색이 있는 것도 같이 그럼 덩달아서 가게를 만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신당동 안쪽으로 이렇게 청구역 쪽으로 나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교통이 편리해요. 그쪽을 통해서 나가면 청구역으로 곧바로 나가기 때문에 청구역까지 그렇죠 쭉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로수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 컨셉 이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때 시내 중심 동대문으로 곧바로 나갈 수 있고 동대문과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서 시구문 쪽에서 시내 중심으로 태계로 명동, 그다음 을지로, 종로 다 사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 남산타운 아파트,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그다음에 시내로 터널로 들어올 수도 터널로 가가지고 시내로 진입할 수 있지만 태교는 명동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기 터널로 우회해서 광화문 쪽으로 곧바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을지로나 저기 종로길을 타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부동산은 무조건 위치예요. 부동산 위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냐 이런 특히 사거리 같은 대형 사거리 같은 데는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항상 대로변을 사거나 먹자골목을 사야 된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빌딩들이 쭉 들어서는 사람이 일단 많이 입주한다는 거 주변에 뭐라도 되는 거죠. 식당이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아직 5,100 몇십만이지만 확실히 5년, 10년으로 바라봤을 때 부동산의 인구수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30대가 주요 소비층 이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앞으로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구문 시장 쪽을 개발을 하면은 그 옆에 신당동 전체가 정달하다 뜰 수 있는데 일단 시구문 시장이 컨셉이 돼가지고 하면 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식당만이 아니고 그 전체가 부동산이 뛰거나 그 옆에 청구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 옆에도 그럼 분명히 식당가를 형성하거나 그러면 거기가 테마 컨셉으로 뜰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거기 이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이렇게 장충동 쪽으로 장충동 사무소 쪽으로 들어간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식당거를 발송하거나 또는 카페 거리로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은 시구문 시장이 컨셉이라는 시구문 시장 알려져 있고 여기서 문화재 바로 앞이고 그래서 높이질 수는 없으나 높이질 수는 테마로 인해서 그렇죠. 테마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높이질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죠. 핸디캡인데 문화적 고도를 조금 해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남이 투자하지 않는 그게 오랫동안 낙후돼 있어요. 근데 신당동 전체가 앞으로 떡볶이 조금만 가면 떡볶이 골목이고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왕십역 쪽까지 쭉 양쪽 라인은 다 뜰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중앙시장 앞에 쪽도 보면 이렇게 대형 빌딩들이 다 들어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화학동까지. 화학동 가구 거리가 있는데 그 앞에 쌀가게들이 옮기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들과 시장 컨셉이라는 거죠. 경동시장도 많이 뜨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서 광장시장에서 시장 컨셉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권의 변화. 온라인에서 보통 대부분 다하게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중심의 투자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강남 쪽은 매출 감소가 뚜렷하다. 홍대는 아예 폭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는 매출이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폭망을 했어요. 1,000억 원 정도 빠지는 정도로 매출 감소를 매경 자료를 보니까 매일경제 그래서 제일 폭망한 곳이 홍대 같은데 그런 데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젊은 층의 인구수가 저출산 고령을 해서 5년 10년 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러면 거기도 더욱더 안 좋다. 이제 강남 쪽도 빠지기 시작했으니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 이런 거 매입 계획은 제가 보기엔 조금 안 좋다. 올라가기 인위적으로 띄우는 거 외에는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다. 교육상권도 이렇게 유학 가든 한만 유학 가든 10,000명이 다 제주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앞으로 별 이렇게 취직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진학률이 90몇 % 되고 미국 가서 영주 정권 받고 또는 거기서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제주도 이제 과학기술학원 만들어 놓고 사방대 서울에도 과학기술학원 만들어 그게 인재를 채용하면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학교 교육보다. 전 그것을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꼭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매출 변화가 지금 장충체육관이 어느 정도 직계 효과가 있으므로 그 행사 끝나거나 행사 대기적이네 밑에 약수동 쪽에 내려가 식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약수동 쪽은 그런데 장충체육관 수요 같아. 그 다음에 족발거리 해가지고 그 건너편 태극당 있고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 그 족발집은 잘 되는데 그 옆에는 장사가 전혀 안 돼요. 희한한 게. 근데 이게 장충체육관에 체육관 행사했으니까 스타벅스가 있대는데 거기도 그쪽 라인은 원래 그 상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 라인은. 근데 지금 장충체육관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충체육관 쪽에서 버스킹을 상시적으로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동대생들이 이쪽으로 오고 직격 효과가 홍대거리처럼 조금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태극당 이쪽 라인은 전통적인 50년 이상 계속 먹자골목이었기 때문에 뜹니다. 거기가 매출이 많이 일어났어요. 족발거리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매출 변화를 매경 자료에 의하면 매출 그쪽이 많이 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막 CCTV 곳곳에 설치하고 좀 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대학가를 끼고 있고요. 동국대생 끼고 있고 핫플레이스로서 정충체육관에서 K-팝이라도 많이 행사를 열어주면 거기서 덩달아서 그 밑으로 식사를 하는구나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죠. 핫플레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만약 식사라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전통적인 상권에서 식당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로변 투자, 먹자골목 투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구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방은 조심하라고. 강남 쪽에 언론이 아무리 띄우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 하늘을 본다고
5년, 10년의 주거 부분, 아파트 부분에서도 개포동 쪽으로 6,000세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이 제일 많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매물이 제일 많이 쌓인 데가 전부 다 강남이에요. 그런 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대형 평수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고령화 인구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런데 이게 5년, 10년에 또 몰라 이제 저축도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초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양령시장, 경기 영동시장 그쪽에 사람들이 방문자가 굉장히 많아요. 청량리 시장은 아예 그 앞에 또 있는데도 사람 수가 좀 적고, 사람들이 경동시장을 가거나 어떻게 약초 시장을 가더라고.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 수용화, 고령화 수요, 약초 수요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딱히 빌딩을 매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유동인구, 그래서 상주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 아니 플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상주인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빈약하다는 점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빌딩을 매일 팔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쪽은 아예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를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봉제공장 또 인쇄업체 또는 반도체라든지 기판 움직이는 이렇게 업종들을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10년이 가도 뜨기가 힘듭니다. 20년도 힘들어요. 굿모닝 시티가 20년 전인데도 지금도 안 떴어요. 공실률이 70% 80% 90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다 업종을 입주시킨다는 건 몇 개가 이렇게 상가인데 뭐 구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공장 입주하면 다 새로 구조 변경을 해서 다 통째로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싸게 주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몇 개 들어온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그 동대문 광장을 되게 디자인 플라자 이거 싹 그거 철거하고 거기를 독일의 광장처럼 전 세계가 들어오는 전세계 들어와서 문화관광이나 케이팝하거나 하게 거기서 밤에는 야시장 먹을거리라면 이게 뜰 수 있다. 동대문도 지금 당장에는 거기 뭡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클로를 갖다 동대문에 앞에 저기 롯데 있잖아요. 롯데 건물 같은 데나 동네 그런 데다가 유니클로를 자라 같은 거 유명 거기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니클로도 장사가 유일하게 잘 되는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품 기획력이라는데 자라 같은 데도 괜찮잖아요. 좀 웃으면 자라의 2023년 국내 매출 전년 대비 10.22% 증가한 6,119억 원. 오프라인 매출도 증가하고 온라인 매출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을 자라의 모기 윈디텍스의 실적도 증가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클로도 매출이 성장이 강렬해서 이렇게 이런 데 자라나 유니클로가 들어와주면 동대문에 살아날 수 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롯데 쪽에 그 빌딩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고민인 것 같은데 거기서 버스킹을 해주거나 버스킹 장소로 만들어주거나 케이팝이라 해주면 거기 또 뜰 거다. 또 되게 사람이 없어요 동대문에. 병신열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저도 옷을 사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쪽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니클로 잘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동대문 매장에 입주를 시키면 뭐 롯데 매장, 롯데 하나 있잖아요. 동대문 쪽에 건물이 그것도 입주시키는 게 또 틀려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클로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국내 매출이 2024년도에 1조 601억 원으로 15% 증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품 기획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온라인 발달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게 CJ도 킴스클럽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것은 애슐리라는 제품이 3,990원에 갖고 자기네들 모든 제품을 간편식으로 만들어 갖고 테마로 하니까 그게 500만 개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효자 상품 군 여러 개란 뜻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세계적인 이제 고속터미널 쪽도
백화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디저트 이렇게 테마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다른 데는 없는 상품, 다른 데는 없는 상품군. 이런 게 제품 기획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에도 물건이 비싼데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품 기획력. 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덩달아서 거기서 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 어떤 부동산을 이쪽 사거나 이런 한 적은 없어요. 이래서 제가 사놓고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